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내 증시가 재헌절로 쉬어가는 날입니다. 호가차는 멈춰있고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도 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날일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고점을 갱신하며 올라갈 때는 익절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 갈 것 같아서 팔지 못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어진 하락장에서도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계좌에 삼성전자가 남아있다면 이제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삼성전자, 지금도 들고 갈 이유가 남아있는가?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익절도, 손절도 지나쳤다면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보유 논리의 재검증입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줄였어야 했는데, 그때라도 손절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주식에서 지나간 매매 타이밍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다음 판단까지 흐려집니다. 익절을 놓친 것도 사실이고 손절 기회를 놓친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보유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사라졌다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 이유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지금 매도는 기준이 아니라 감정일 수 있습니다. 장중에는 가격이 움직이니까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더 갈 것 같고 파란불이 깊어지면 더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격이 멈춰 있습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왜 들고 있는지 다시 쓰는 겁니다.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고 있는지, AI 메모리 사이클을 보고 들고 있는지,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의 중장기 재평가를 보고 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들고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월요일장이 열렸을 때 또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보유자에게 지금 가장 위험한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입니다. 이제 끝났다. 어차피 망했다. 그냥 던지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티자. 이것도 위험합니다. 포기는 공포에서 나오고 막연한 기대는 기준 없는 방치에서 나옵니다. 둘 다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은 다릅니다. 왜 들고 있는지, 어떤 조건이 깨지면 줄일지, 어떤 조건이 살아있으면 계속 볼지, 어떤 신호가 나오면 평단 조절을 할지 정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분명히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라는 말이 모든 가격과 모든 상황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회사도 기준 없이 들고 있으면 마음고생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메모리 수요와 공급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용인, 호남, 미국으로 이어지는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가진 D램, 낸드, HBM, 기업용 SSD까지 이어지는 넓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면 삼성전자 보유 논리는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말만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근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단기 주가가 아니라 중장기 보유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AI 메모리 수요입니다. 최근 시장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메모리 업황이 이미 고점에 가까운 것 아니냐? 이 질문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AI 투자 우려와 AI 수요 붕괴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투자 우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걱정입니다. 반면 AI 수요 붕괴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고 서버 발주가 감소하고 메모리 주문이 꺾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이 둘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유자라면 공포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꺾였는지 봐야 합니다. AI 서버가 계속 늘어나고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수요가 살아있다면
삼성전자의 중장기 논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포트폴리오를 봐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요즘 HBM만 봅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AI 서버에서 가장 뜨거운 핵심 부품이고 SK하이닉스가 강한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는 HBM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GPU가 두뇌라면 HBM은 두뇌가 빠르게 계산하도록 돕는 초고속 기억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두뇌가 다룰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고 어디를 통해 이동할까요? 서버용 B램이 필요하고 낸드가 필요하고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몸입니다. HBM이 두뇌의 회전 속도라면 기업용 SSD와 낸드는 데이터가 쌓이고 흐르는 창고이자 혈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닉스와 다른 삼성전자의 강점입니다. 물론 시장이 삼성전자를 바로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고객 신뢰를 더 보여줘야 하고 하반기 이익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서버용 D램 가격이 버티는지, 낸드와 기업용 SSD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드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간다는 구간이 아닙니다. 증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증명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과 보유 논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전체에서 다시 숫자를 보여준다면 시장은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유 근거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고 삼성전자가 그 수요를 넓은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보유 근거는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팹의 가동 시계를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새로운 생산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히 공장을 더 짓는다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은 기술 싸움이면서 동시에 생산 능력 싸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고객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물량을 줄 수 있는가? 반도체에서는 물량을 제때 주지 못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과 호남, 미국까지 생산 거점을 넓히려는 흐름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AI 시대에는 생산 능력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다만 이 지점도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생산 능력 확대는 기회이면서 비용입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면 공장은 성장의 무기가 됩니다. 고객에게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며 장기 계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같은 공장도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공장 증설 뉴스를 무조건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공장이 빨리 지어진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고 누구에게 팔고 얼마의 마진을 남기는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과 호남, 미국 생산 전략을 고부가 AI 메모리와 빅테크 고객 확보로 연결한다면 시장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투자 부담으로만 보이면 주가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 확대가 진짜 기회로 받아들여지는지 보려면 삼성전자 본주만 보면 부족합니다.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패키징, 기판, 전력기기, 용수와 인프라 관련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장이 용인과 호남, 미국 생산 확대를 성장으로 본다면 돈은 삼성전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 인프라 기업까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월요일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 담을 가능성이 있는 진짜 수혜주들의 실시간 움직임은 영상 후반부, 알림센터 대응보고와 함께 마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투자자와 삼성전자를 둘러싼 돈의 길목까지 보는 투자자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뉴스 제목이 아니라 그 뉴스가 돈을 어디로 움직이게 만드는지입니다. 세 번째 보유 근거는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매우 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해하기 쉽고 글로벌 자금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D램도 봐야 하고, 낸드도 봐야 하고, HBM도 봐야 하고,
기업용 SSD도 봐야 합니다. 여기에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가전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복잡함은 단기적으로는 약점입니다. 시장이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HBM 하나가 아니라 전체 메모리와 스토리지,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전체 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할 때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가 재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결국 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숫자로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D램 가격이 버티고, 낸드드 회복이 이어지고, 기업용 SSD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타고 성장하며 HBM에서 고객 신뢰 회복 신호가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 삼성전자는 단순한 낙폭과 대반등 종목이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 수혜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 검증이 늦어지고 파운드리 부담이 계속되며 낸드와 SSD 회복이 기대보다 약하면 시장은 삼성전자에 할인 요인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보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반등이 아닙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다시 이익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숫자로 증명해야 열립니다. 이제 지금 팔아야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미 익절도 놓치고 손절도 놓친 사람에게 지금 매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매도가 가격 기준이 아니라 감정 기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팔지 못한 후회, 하락장에서 줄이지 못한 자책, 월요일에 더 빠질까봐 드는 공포, 이 세 가지가 섞이면 사람은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유 이유가 깨졌다면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불편해서 파는 것이라면 그 매도는 나중에 또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월요일에 팔까 말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면 줄이고 어떤 조건이면 더 보며 어떤 조건이면 평단 조절을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휴장일은 매매하는 날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날입니다. 삼성전자 보유자가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은 물량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 핵심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수요, 생산 능력 확대,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위치를 보고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월요일 시초가 하나로 판단할 물량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단기 반등 물량입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반등을 보고 들어갔거나 단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들고 있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수급과 가격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점 물림 물량입니다. 사실 이 물량이 가장 어렵습니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팔기도 어렵고 더 사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점 물림 물량일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이 어느 쪽인지 모르면 모든 변동성이 공포가 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짧은 호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논리는 하루 주가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살아있는지, 용인과 호남 생산 능력 확대가 구체화되는지, 미국 생산 압박이 고객 확보로 이어지는지,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은 성급하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 물량이라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와 방치는 다릅니다. 장기 투자는 기업의 이익 경로와 산업 방향을 확인하며 버티는 것이고, 방치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길게 보려면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기 반등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물량은 삼성전자의 5년 뒤를 보고 들고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단기 수급 회복, 낙폭 과대 반등, 외국인 매수 전환을 보고 들어간 물량입니다. 그러면 대응도 단기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월요일장에서 삼성전자가 갭 상승으로 출발하더라도 장중에 계속 밀리고 외국인 매수가 붙지 않으며 장 후반에 레버리지 ETF와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친다면 단기 물량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갭 상승 후 눌림을 잘 버티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며 삼성전기와 소부장까지 돈이 확산된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단기 물량은 믿음으로 버티는 물량이 아닙니다. 수급으로 판단하는 물량입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가장 냉정해야 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지금 두 가지 충동을 동시에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팔고 싶고,
더 빠지면 평단을 낮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동 모두 기준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반등할 때 무조건 팔면 이후 중기 회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락할 때 무조건 물타기 하면 계좌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고점 보유자에게 필요한 것은 탈출 본능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입니다. 내 물량 중 일부는 장기 핵심으로 볼 수 있는지, 일부는 반등 시 줄여야 하는지, 평단 조절은 어떤 신호가 나올 때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접근하면 좋은 종목도 나쁜 매매가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락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유 논리가 살아있는지 보려면 월요일에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면 안 됩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진짜라면 SK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여야 하고, 생산 능력 확대가 진짜라면 장비주와 소재주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살아있다면 삼성전기, 전력기기, 패키징, 기업용 SSD, 밸류체인까지 돈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사는지, 아니면 그 주변 진짜 수혜주까지 조용히 쓸어담는지는 주도주 알림센터 대응법과 함께 다시 연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삼성전자만 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공급망을 봐야 합니다. 돈은 늘 방향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의 중장기 전망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보수 시나리오는 AI 수요는 살아있지만 삼성전자가 HBM에서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지 못하고, 미국 생산 확대는 비용 부담으로 해석되며 외국인 수급도 제한적으로만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급락분을 일부 회복할 수는 있지만 강한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싸서 반등하는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반등 시 일부 물량을 가볍게 하고, 신규 진입자는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맞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고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버티며 기업용 SSD와 HBM 고객 검증 뉴스가 조금씩 쌓이는 흐름입니다. 용인 팹 조기 가동과 호남 클러스터도 비용 부담보다는 성장 투자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단순한 낙폭과 대반등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 지속성을 반영하며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분할 접근이 맞습니다. 고점 보유자는 기준 있는 평단 조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수급과 실적이 같이 따라올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의 핵심은 천천히 회복하되 증거를 쌓는 흐름입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조금 더 큰 그림입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 회복 신호가 나오고,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이 유지되거나 상향되며 ASML과 TSMC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강하다는 신호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용인과 호남 생산 능력 확대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미국 생산 요구가 비용이 아니라 빅테크 고객 확보와 정책 프리미엄으로 연결된다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단순히 국내 대표 우량주가 아닙니다. AI 공급망 핵심 메모리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단순히 빠진 만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표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차트보다 조건의 문제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삼성전자가 HBM과 서버용 D램에서 얼마나 신뢰를 회복하는지, 낸드와 기업용 SSD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용인과 호남, 미국 생산 능력 확대가 비용이 아니라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본주로 다시 돌아오는지, 이 조건들이 쌓일수록 삼성전자의 중장기 상단은 열립니다. 반대로 조건이 약해지면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별개로 주가는 더 긴 시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에게 필요한 말은 무조건 간다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면 갈 수 있는지입니다. 그 조건을 알고 들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휴장일인 오늘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째, 후회를 멈춰야 합니다. 이미 놓친 익절과 손절 타이밍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판단입니다. 둘째,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 단기 반등 물량, 고점 물림 물량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셋째, 보유 근거를 다시 써야 합니다. AI 메모리 수요, 생산 능력 확대,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가 내가 들고 있는 이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월요일 대응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갭 상승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힘을 보고, 갭 하락이면 무조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휴장일은 쉬는 날이지만 투자자에게는 기준을 세우는 날입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봐야 할 체크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AI 메모리 수요가 실제 고객 발주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HBM에서 고객 신뢰 회복 신호를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서버용 D램과 낸드 가격이 하반기에도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기업용 SSD와 AI 스토리지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용인과 호남 생산 능력 확대가 성장 투자로 해석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섯째,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본주로 돌아오는지 봐야 합니다. 일곱째,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기와 소부장, 전력기기로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뉴스보다 수급이 중요합니다. 상승률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후회보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익절도, 손절도 지나쳤다면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보유 논리의 재검증입니다. 삼성전자를 지금도 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왜 못 팔았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들고 갈 이유가 있느냐입니다. 그 이유가 AI 메모리 수요와 공급 부족, 용인, 호남, 미국으로 이어지는 생산 능력 확대, D램, 낸드, HBM, 기업용 SSD로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라면 아직 점검할 논리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깨진다면 버티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확인할 자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HBM 고객 검증,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 생산 확대 요구, 외국인 수급, 반도체 소부장 확산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모든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보유자가 후회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리는 장에서는 수급의 방향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지수 전체를 흔들고 AI 메모리 수요와 공급 부족이 기업 실적을 바꾸며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주가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스스로를 탓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익절을 놓쳤다면 다음 매도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손절을 놓쳤다면 보유 논리를 다시 검증하면 됩니다. 아직 들고 있다면 이제는 왜 들고 있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이유가 살아있다면 흔들림은 대응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사라졌다면 좋은 종목이라도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월요일 다시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